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 가능성으로 국제 정세가 급속히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이 87달러를 넘었고 영국 브렌트유는 92달러에 근접해 100달러 돌파가 임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현재 3달러 63센트에서 단숨에 4, 5달러까지 가파르게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안불안하던 유가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해 오일 쇼크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 주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최고 지도자가 경고하고 나서 중동 지역의 두 맹주들이 정면 충돌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공관 폭격에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고 양측 충돌이 격화되면 즉각 유가가 가장 먼저 출렁이고 오일 쇼크를 전 세계에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10일 뉴욕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3% 가까이 올라 배럴당 8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브렌트유는 92달러에 근접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실제 단행되면 즉각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당할 것으로 유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다면 미국 내 휘발유 값도 급등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12일 현재 갤런당 3달러 63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6센트, 한 달 전보다는 23센트나 올라 있습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2022년 7월 중순과 같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 4달러 60센트 내지 4달러 80센트까지 급등할 것으로 CNBC는 경고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국제 유가가 128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는데 그때에는 미국 내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끝내 5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는 이미 현재 5달러 44센트나 되고 서부 워싱턴주, 오레건, 네바다, 애리조나 등 6개 주는 4달러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이곳들은 6, 7달러대에 곧 접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현재 DC의 경우 3달러 73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10센트 비싸고 메릴랜드는 3달러 68센트로 5센트 높은 반면 버지니아는 3달러 50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13센트 싼 편입니다. 그러다 워싱턴 수도권의 휘발유 값도 금년간 4달러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출렁이면서 가뜩이나 다시 오르고 있는 미국의 물가는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도 어렵게 만들어 미국 내 사업체들은 물론 소비자 전체에도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코스트코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골드바 판매가 치솟는 금값과 맞물려 현금 창출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한 코스트코의 골드바는 3개월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월 최대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미정부 재정 문제로 인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 안전자산으로 금을 매수하는 금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순수 24캐럿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1온스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시세보다 약 2% 높은 2,400달러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CNBC는 코스트코 골드바 월 매출이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격은 현물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미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골드바에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치솟는 인기에 코스트코는 회원당 2개로 제한했던 골드바 구입 개수를 최근 5개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골드바를 구매할 경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을 가진 고객은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티그룹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경우 2%의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을 사려는 이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값은 13%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온스당 3.5달러 상승한 2,351.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2,384.5달러로 8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 가격이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감안해 미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골드바를 구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켈리 애널리스트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공격적인 가격 책정과 높은 수준의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골드바 출시 후 모멘텀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의 금 판매로 금 투자도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코스트코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금 구매가 가능해진 것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금과 같은 자산에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코스트코의 골드바 판매는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가 3.5%로 크게 악화돼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6월에서 9월로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더 흔들리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3번에서 1번 또는 아예 한 번도 단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물가 비상이 다시 걸리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3.5%나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에 3.1%, 2월에 3.2%에서 연속 나빠진 것이고 한꺼번에 0.3포인트나 급등해 가장 악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3월의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1.1%나 오르면서 전년보다 2.1% 인상됐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3월에 전달과 같은 3.8%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CPI 소비자 물가가 크게 악화된 것은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전년보다 5.7%나 올라 있고 휘발유 값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는 5.7%, 주택 소유자 모기지 등은 5.9% 올라 있습니다. 병원 서비스료는 7.5%나 비싸졌고 교통비는 10.7% 인상돼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8.2%, 자동차 보험료는 무려 22.2%나 급등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물론 단행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 기준금리 첫 인하 시기는 당초 6월 12일로 예측돼 왔으나 물가지표 발표로 9월 이후로 대폭 늦춰지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5월 1일에는 97%나 되는 것은 물론이고 6월 12일에도 81%나 되는 것으로 상반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신 9월 18일 첫 인하할 가능성을 46%로 동결 31%보다 높게 잡아 첫 인하 시기로 바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올해 3번 인하로 예고해온 연준의 인하 횟수가 한 번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한 번도 단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평균보다 훨씬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는 매일 장을 봐야 하는 식품 가운데 쇠고기는 11.2%나 비싸져 있고 휘발유 값은 매일 오르고 있으며 렌트비는 5.7%, 자동차 보험료는 무려 22%나 급등해 전체 평균 소비자 물가 3.5%보다 훨씬 인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서 진정세로 나올 때에도 느끼기 어려웠던 체감 물가는 물가 진정이 다시 흔들리면서 훨씬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는 3.5%로 전달보다 0.3%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3개월 연속 올라가며 물가 진정이 끝나고 물가가 다시 급등할지 모른다는 물가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무거울 게 분명해 보입니다. 품목별 CPI를 보면 미국민들이 자주 사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 전년보다 11.2%나 올라 있습니다. 유아식은 9.9% 비싸고 상추는 5.8%, 설탕은 4.3% 올라 있습니다. 자주 사고 있는 식료품들의 가격 인상이 전체 평균 3.5%보다 2배 내지 3배는 더 올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택 모기지 상환이나 렌트비 등 주거비도 급등한 후에 좀처럼 내리지 않아 미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3월의 렌트비는 전년보다 5.7% 올라 전체 평균 3.5%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한번 오르면 너무 느리게 내려가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가장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휘발유 값은 전년보다 1.3% 오른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중동 정세의 악화로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0일 현재 갤런당 3달러 62센트로 한 달 만에 20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5달러대이지만 머지않아 100달러를 또다시 돌파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전년에 비해 11.6% 올라 있고 자동차 보험은 가장 많은 12.2%나 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연속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올라 있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진정을 동감하지 못해 왔는데 이제는 물가 진정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체감 물가 부담 가중은 물가 공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서 노 랜딩, 즉 착륙을 못하고 공중에서 선회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가 올해 내내 혹은 내년까지 장기화되면서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가 잘해야 한 번 또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으로 전격 바뀌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는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됐으나 갑자기 착륙을 못하고 공중에서 선회하고 있는 노 랜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소프트 랜딩을 자신하지 못하고 노 랜딩을 언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은 미국 경제에서 불경기 없이 물가 잡기에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해왔는데 이것이 올 들어 크게 흔들리면서 노 랜딩, 착륙 못한 채 공중 선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변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1월 3.1%, 2월 3.2%, 3월 3.5%로 매달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 증가는 냉각 예상과는 달리 1월 25만 6천 개, 2월 27만 개, 3월에는 30만 3천 개나 늘어나는 고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앞으로도 물가의 경우 연준의 목표인 2%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3 내지 4% 사이의 고물가를 맴돌게 되고 고용과 성장은 급속 냉각되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는 열기를 낼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이 된다면 3.5 내지 4% 사이의 고물가와 5.50%의 고금리의 이중고가 올해 내내 심지어는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에 0.25포인트 시세번 모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해온 연준에서는 잘해야 4분기에 한 번이나 하거나 아예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멤버들 가운데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올해에는 4분기에 단 한 번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비롯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들은 아직 올해 기준금리 인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나 5월 1일이나 6월 12일 회의를 계기로 전면 수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지연과 축소는 주택모기지 이자율과 신용카드 APR 등의 인하를 연쇄 지연시켜 소비자와 사업체의 고금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늦추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도 27만 7천 명에게 74억 달러를 탕감해주는 등 끊임없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바이든 탕감 조치를 무산시킨 후 1년도 채 안 돼 430만 명에 대해 1,530억 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킨 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끊임없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금요일에도 27만 7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자 융자금 탕감을 알리는 선물을 줬습니다. 12일에 탕감을 통보받은 27만 7천 명의 탕감 총액은 74억 달러인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크게 세 그룹에서 학자 융자금 탕감 혜택을 통보받았습니다. 첫째,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학부융자 원금이 1만 2천 달러 이하로 10년을 상환해온 20만 6,800명은 남은 잔액을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이들은 상환한 지 20년에서 25년 후에나 탕감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원금이 1만 2천 달러보다 1,000달러 늘어날 때마다 1년씩 길어지기 때문에 1만 3천 달러면 11년 상환 후 잔액 탕감을 받게 됩니다. 둘째, 기존 원칙대로 20년 내지 25년이나 상환했음에도 아직도 다 갚지 못한 6만 5,700명에 대해선 잔액 전부를 탕감해줬습니다. 셋째, 공직 근무자로서 10년 상환해온 사람들 중에 10년 후 탕감에서 소외됐던 4,600명도 이번에 잔액 탕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지난 9일 2,500만 명에게 10년을 상환해왔을 경우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를 전면 탕감해줘 1,000만 명에게는 최소 5,000달러씩의 탕감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탕감을 포함해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차례로 나눠 단행한 탕감 조치로 현재까지 430만 명에게 학자 융자금 1,530억 달러를 없애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3년 반이나 상환이 동결됨에 따라 탕감 자격이 부족한 90만 1,000명에 대해 IDR 에러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440억 달러를 탕감했습니다. 연구 장애를 얻은 51만 3천 명에 대해서도 117억 달러를 면제해줬습니다. 학교 측의 속임수로 피해당한 130만 명에 대해 225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을 취소시켜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천만 명 이상에게 학자 융자금 원금 대신에 쌓인 이자를 2만 달러까지 자동 탕감해주겠다는 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르면 올 가을 원금에서 이자가 불어난 2,300만 명이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400만 명은 융자비 전액을 없애게 되며 1,000만 명은 최소 5천 달러씩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천만 명의 학자 융자금 대규모 탕감안이 무산된 지 근 1년 만에 3천만 명 이상에 대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새 탕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대 경합지 중의 한 곳인 위스콘신을 방문해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자 융자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안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탕감안에 따르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해 원금보다 이자가 불어 증액된 2,500만 명 이상이 탕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 융자금 상환을 시작한 2,300만여 명은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상환을 시작한 저소득이나 중산층 졸업자들은 개인 연소득 12만 달러, 부부 24만 달러 이하이면 이자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셋째, 바이든 새 탕감안은 자체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가을 시행되며 별도의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탕감받게 됩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새 탕감안이 시행되면 2,300만 명이 이자를 탕감받게 되는 것은 물론 400만 명은 학자 융자금 빚 전체를 없애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1,000만 명은 최소한 5,000달러씩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6월 연방 대법원이 4천만 명에 대해 10,000달러 내지 20,000달러씩 학자 융자금 빚을 일괄 탕감해 주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후에 개별적인 방안으로 구제해 오다가 3천만 명의 이자를 없애주는 새 탕감안을 내놓은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400만 명에 대해 1,460억 달러를 탕감해 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자 탕감안은 올가을 새학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시행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는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5일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에 기여한 젊은 유권자들의 달아난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 탕감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 차원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4천만 명 탕감안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법적 소송에 걸릴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7년 만에 찾아온 개기일식은 무려 4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속돼 각계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희귀한 우주쇼를 보기 위해 수백만 명이 개기일식이 잘 보이는 지역으로 몰렸는데요. 하지만 완벽하게 태양이 사라지는 경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해가 달을 완전히 품어 사라지는 장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돼 금음달처럼 가느다랗게 변해가는 태양을 느긋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날 옛적 태양을 불개가 삼켜서 사라지지만 곧 뜨거워서 뱉어내기에 다시 나타난다고 믿었던 개기일식. 수십 년 만에나 볼 수 있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이미 태양을 달이 가리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구름 한 점 없이 어두컴컴해지는 하늘을 보며 여전히 경외심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차량들은 다소 주행을 삼가는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일식을 구경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ool to see, like, to get out and just because it doesn't happen a lot, so it's like a lifetime. Yeah, I agree. Last time I saw it was like 2017, and it rained, so I'm glad that it doesn't look like it's gonna rain. So. 노던 버지니아는 궤도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경로에 위치했던 곳에서는 어두워진 하늘과 많은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서 실제 태양이 가장 조그맣게 관찰되었던 시간은 3시 18분부터 잠시 동안, 그리고 서서히 달과 태양은 궤도에 맞춰 멀어져 갔습니다. 7년 만이지만 무려 4분 넘게 이례적으로 이어지는 개기일식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도 텍사스주 람파스와 리키에 두 팀의 관측단을 파견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연구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개기일식은 지상에서 태양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태양의 밝은 광구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한 대기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코로나 온도 가열이나 태양풍 가속 원리 등을 연구할 수 있어 단 1분이 소중한데 무려 4분 넘게 주어졌다고 과학계에 온 선물과도 같다는 소감입니다. 다음 개기일식은 2026년 8월 12일경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2035년 9월 2일에는 한반도 위를 지나가 일식 관광을 위해서는 미리 예약해야 한다며 관련자들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개기일식을 따라가는 여행 목표를 세우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며 생각보다 차분하게 개기일식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서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으로 수백만 명이 몰린 덕분에 여행과 호텔, 식당을 중심으로 6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보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린 지역에는 100달러짜리 호텔방이 700달러 내지 1000달러까지 폭등했는데요. 인파가 가장 많았던 텍사스는 140억 달러, 버몬트주는 두 번째로 2억 3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I'm excited. I'm very excited. It only happens once every few years, right? So it's an experience that we didn't want to miss. 7년 만에 찾아온 전면 개기일식은 미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개기일식을 잘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여행에 나선 수백만 명의 대이동이 펼쳐졌고 이들을 겨냥한 대목을 보려는 여행, 호텔, 식당들이 가장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개기일식이 지나간 통로들인 텍사스에서 오하이오, 뉴욕과 버몬트, 메인에 이르는 1,500마일에 속한 지역 커뮤니티는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아 식사 대접을 하는 대가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려 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세계의 우주쇼로 보여준 통로에 속한 텍사스, 미주리, 일리노이, 오하이오, 뉴욕과 버몬트 등 15개 주에선 6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본 것으로 경제분석기관 페리먼 그룹이 추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멕시코에 이어 미국에선 가장 먼저 가장 잘 개기일식을 볼 수 있었던 텍사스주는 1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작은 주인 버몬트주에선 2억 3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들 15개 주의 각 지역 커뮤니티는 개기일식으로 지역 경제가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민 인구가 65만 명에 불과한 버몬트에는 타지에서 개기일식을 보러 20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버몬트에 있는 제이피크 리조트는 4월 7일에는 900개 객실 전체가 4월 8일에는 800개의 객실이 동나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급증했으며 하룻밤 숙박료도 $500나 됐습니다. 뉴욕 세라낙 레이크 지역에 있는 중급 호텔인 베스트 웨스틴 호텔은 평일 하룻밤 $99이던 숙박료가 $650로 껑충 뛰었습니다. 럭셔리 리조트에선 하루 $700의 기본 이틀 예약을 요구해 적어도 $1,400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텍사스 프레드릭스버그에선 유명 연예인을 초대해 개기일식 축제를 개최하며 $325씩 받았습니다. 각 지역 유명 생맥주 제조 회사들은 개기일식 맞이 축제를 열고 무료 시음회를 개최한 덕분에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개기일식을 직접 보는 데 필요한 눈 보호 특수 그레스를 다른 음료나 스낵과 함께 판매하는 업소들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타 지역으로 여행 가서 비싼 숙박비까지 낸 수백만 명의 다수는 멀리는 1년 전부터 개기일식 여행 계획을 짜고 호텔을 예약했으며 10배나 비싼 가격도 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의 다수는 다음 개기일식은 21년 후인 2045년에나 볼 수 있다는 나사의 예고에 기꺼이 값비싼 개기일식 여행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기 드문 개기일식 광경에 들뜬 미국민들과 함께한 현장에서 WKTV 뉴스 유정아입니다. 한국 총선 결과를 지켜본 한인들은 고국의 유권자들이 절묘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 모두 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이고 민생을 해결하는 새 정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출구조사대로 야권의 압승이 아니라 현 구도보다 약간 나은 정권 심판론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몽둥이보다 회초리, 채찍으로 완화돼 탄핵이나 개헌을 피할 절묘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한인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총선을 바라본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이 쏠린 격전지들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지자 개표 실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국 시각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며 발표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와는 다소 달리 실제 개표 결과에선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면서 한국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절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당수 한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좀 일방적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좋아했는데, 그리고 선거 막판에 터진 이정석 씨 사건이든지 거기에 대해 너무 서투르고 너무 그 시기에 왜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잖아요. 그런 악재가 겹쳐서 그러지 않나요? 이번 한국 총선 결과를 절묘한 선택으로 보는 이유는 야권의 승리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면서도 탄핵이나 개헌 등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킬 몽둥이 대신 새 정치를 유도할 회초리나 채찍을 들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여 석을 얻게 됐고 앞으로도 현재보다 소폭 의석수를 늘린 강력한 의회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출구조사에선 100석 아래로 떨어져 개헌선마저 뚫릴 것으로 수심이 가득했던 국민의힘은 격전지에서 선전한 덕분에 110여 석을 방어해 최악의 참패는 모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는 반면 여권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돼 한국 정치권은 곧바로 탄핵 또는 개헌의 경랑 속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개헌이나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방어하게 선택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와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정면 충돌할 최악의 위기는 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고국인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야 모두 바뀐 새로운 정치를 펼쳐주기를 고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됐던 어느 당이 됐던 간에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 당장 4년 뭐 5년 뭐 이거 걔네서 나 때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뒤는 신경 안 쓴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전 진짜 롱텀으로 봐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어느 당이 되던 간에 그걸 좀 좋은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 앞선 게 아니고 많이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그 야당 의석수가 너무 많아서 야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잘 못해줘서 정부에서 일을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요번은 오히려 그게 더 힘이 지지 않을까. 한국 여야는 서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상생 협력 정치를 시작하고 국민들과도 소통하며 민생과 나라 경제부터 살리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고 한인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인터뷰나 말은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최고의 선택을 해 한국이 잘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들의 민심을 살펴봤던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